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지난번 교회 개척 망했습니다라는 영상 보고서 막 연락 왔더라고요. 교회 개척 망했냐? 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 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의 방향성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작은 그 목표들을 세운 거 어쨌든 일단락해서 교회 공동체가 요 시기에 요 정도의 타이밍에 요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망했고 실패했다는 거 인정한다. 요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뭐 접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또 한 번 더 저희들이 또 재정비해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요 시점에서 저희들이 좀 한번 저 역시 또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남길 것들은 남기고 저의 정책과 결정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사전조사나 또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남길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 내가 이런 거 좀 잘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 건 좀 잘했다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계속 좀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중에 또 제가 돌아보니까 잘한 점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1년 9개월 동안 이제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시즌 2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몸집을 최대한 작게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초기 투자 비용이 또 초기 투자의 어떤 물질적 또 재정적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쏟아부어 가지고 한 방에 승부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몸집을 이렇게 작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제 보통의 이제 목회 전략들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 땅을 사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또는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수백만 원의 돈들을 이렇게 들이거나 아니면 막 이자 은행에서 빌린 그 이자들을 갚아가면서 또 이렇게 목회들을 해나가고 또 성도들을 쭉 늘려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아기가 딱 맞아서 이제 그것들을 잘 처리하면서 이제 가도록 하는 목회 전략을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임대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자신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성도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뭐 전도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몸짓이 너무 크면 그렇게 많이 투자 비용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게 한번 삐끗하면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몸짓을 좀 작게 만들자. 그래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생활비랑 그 다음에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임대료 아니면 교회 뭐 건물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막 재정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역비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또 충당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교회를 얻을 때 좀 가급적 임대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구했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임대를 했었고 근데 거기가 좀 방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지인에게 갤러리를 좀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제 비용이 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제로였어요. 전기료 같은 거 저희 에어컨비나 뭐 이런 것들 위해서 그냥 10만 원 정도 그냥 저희가 부담을 해서 드렸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만 원이었어요. 장소 사용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 카페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임대해 주는 데서 해서 저희들이 주일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그냥 성경 공부 같은 거 뭐 카페나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갤러리를 또 아는 원장님이 빌려주셔서 거기서 이제 저비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성도가 제일 많았던 때가 한 10명 내외였고, 제 적을 때는 막 한 4명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는데, 두세 명 정도 유지했는데, 사실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한 6개월 이상도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몸집을 작게 이렇게 유지했던 거, 그렇게 들어가는 초기 비용들이 적게 했던 것이,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이 적게 했던 것이, 그래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시즌 2를 준비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의 근거가 됐던 거, 물론 제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하게 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생활비인데, 생활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었고, 일단 1차적으로 아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인 남자 정도의 비용의 어떤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애인 돕는 거, 장애인 활동 지원사 뭐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 정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또 생활비를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세이브 하니까 이제 생활비가 나오더라고요. 4인 가족의 생활비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집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집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전세를 얻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대출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때 아내가 딱 나왔을 때는 직장을 막 이렇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월세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1억 1천에 40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40만 원씩 월세들을 내는 거가 좀 약간 사실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더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좀 전세로 얻거나 이렇게 해서 좀 초기 비용들은 좀 적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돈도 빌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사실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좀 상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초기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사택을 주면 그런 안정감이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야성을 회복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좀 그런 집 구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거기서 40만 원 정도의 비용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래도 그것도 최대로 좀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몸집을 최대한 줄였어요. 몸집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게 해서 이제 실패해도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게 이렇게 다시 시즌 3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몸짓을 좀 작게 만든 거, 그건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유지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험하고, 또 목회 비전과 전략들을 실험하고, 또 추이를 계속 보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또 접었다 폈다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식을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몰빵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몰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목회를 실험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속
한 방을 노려가지고 뭔가 홈런을 때리는 거를 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배트를 계속 휘둘러 보는 거죠. 휘둘러보고 또 휘둘러보고 또 휘둘러보고 또 고민하고 휘둘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홈런을 맞춰가는 그런 스타일을 쓰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켓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사실 몸집을 좀 작게 만들고 그리고 재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기조는 좀 다음에도 제가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고 인정하니까 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부분도 있고 좀 다음을 이렇게 그 전에 전략들에 있어서 너무 제가 매달리지 않고 또 다음에 다시 좀 그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좀 겸손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더 되게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실패를 인정하니까 오히려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같이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저 동지 의식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2를 좀 차분히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동안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 평가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다음 차기 시즌 2의 목회를 좀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오늘 짧게 영상 남겼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또 잘 쉬시고 또 오늘도 보람 있는 또 아름다운 목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